오늘 아침에 뉴스피드 열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 헤드라인들을 쭉 훑다가 진짜 이게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삼겹살 한 근 사 먹기가 무서워졌다고 하고 거기다가 이란 전쟁은 석 달째 끝날 기미가 없고 국내 정치는 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오늘 하루 안에 다 터졌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이런 흐름을 매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꼭 알아야 할 것들만 골라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정치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대통령이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강조했는데 사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거든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자국의 주권과 외교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건 기본이니까요. 근데 이 발언이 나온 타이밍이랑 맥락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한미 관계가 여러 군데서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가장 크게 불거진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이에요. 구체적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흘러갔느냐를 두고 미국 측이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쿠팡 문제까지 겹쳤어요. 쿠팡은 미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 이 기업과 관련한 국내 규제 이슈가 한미 간 경제 통상 마찰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보 유출 논란의 경제 이슈까지 한꺼번에 두 가지 파열음이 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장 대표가 강조한 핵심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꽤 직접적인 수치를 꺼내 들었는데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국방비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정치적 수사냐 아니면 실제로 계산된 주장이냐를 두고는 평가가 갈리겠지만 어쨌든 한미동맹이 단순히 외교적 상징이 아니라 국방비와 징병 문제라는 현실적인 생활 비용과 직결된다는 논리를 꺼낸 건 유권자들 입장에서 한 번쯤 귀 기울일 만한 부분이에요. 한편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쌍방울 그룹하면 북한 송금 사건이랑 연결되는 이름이죠. 이 청문회에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어요. 북한 송금 사건과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도 정면으로 반박했고요. 청문회는 원래 진실을 밝히는 자리인데 이날 청문회는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도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올 이슈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재판 선고가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당시 혐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거였어요. 항소심이니까 1심 판결이 유지될 수도 있고 감형이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늘 이 선고는 한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주제가 될 게 분명해 보여요. 청와대 안에서도 인사 변동이 있었어요.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오늘 사직서를 냈는데 이유는 재보궐선거 출마예요. 두 사람 모두 청와대에서 꽤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하정우 수석은 AI 미래기획이라는 직함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이었고 전은수 대변인은 청와대 커뮤니케이션의 얼굴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선거판으로 나가면서 민주당은 인재 영입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야권은 이에 대해 공직자를 선거 캠프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이제 국내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 바깥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사실 오늘 글로벌 정세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새 석 달이 됐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처음에는 짧게 끝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금은 종전 협상의 전망 자체가 흐릿해진 상태예요. 2차 휴전 협상이 이번에 또 무산됐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이 원하는 조건 차이가 너무 커서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결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소식이 들려오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미국이 중동 전선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더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두고 정면 대립한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 이름은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잇는 아주 좁은 해협인데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해요. 이란이 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무기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을 대놓고 해적이라고 표현하며 국제연합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를 해적에 빗대는 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양측의 감정이 협상 가능한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이 모든 긴장이 에너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어요. 미국 휘발유 가격이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4년 전이면 코로나 이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던 시기인데 그때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뉴욕 증시도 이 여파를 맞아 하락했어요. 이란 문제가 단순히 중동 지역 이슈가 아니라 미국 서민들의 주유비와 직결된 생활 경제 이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한국 시장이에요. 이란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6,700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직관적으로는 이상해 보이죠. 전쟁이 나고 유가가 오르고 미국 증시가 빠지는데 한국 주식은 오른다는 게. 근데 전문가들이 짚는 상승 동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재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한국건설 인프라 방산 관련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을 거라는 선행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정시 저평가 인식이에요.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 지금 코스피가 기업 실적 대비 너무 싸다는 평가가 있고 그 갭을 메우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이중 압력은 식탁 물가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란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사료값이 올라요. 사료값이 오르면 가축 키우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결국 마트에서 우리가 집어드는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거죠. 그 직격탄을 맞은 게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주말에 가족이랑 고기 한 판 구우려다가 영수증 보고 멈칫하게 생겼어요.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식재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식탁 물가에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노동 물류 쪽에서는 오늘 극적인 타결 소식이 들어왔어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교섭을 잠정 타결했고 이로써 물류센터 봉쇄가 해제될 전망이에요. 이 갈등의 배경을 잠깐 짚어드리면 화물 노동자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갈등이 물류센터 봉쇄까지 이어지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극적으로 해결된 건데 BGF로지스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국내 편의점 CU의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예요. 이쪽이 멈추면 유통 전체에 영향이 크거든요. 오늘 타결 소식이 물류업계에는 안도감을 준 하루가 됐어요. 사임의 소식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경기 양주시에서 3살짜리 아이가 숨진 사건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이 비후발적 외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힘을 가했다는 거예요. 친부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숫자나 혐의명을 넘어서 참 무겁게 느껴지는 소식이에요. 서울 신정동에서는 오늘 차량 충돌로 SUV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큰 인명피해 없이 수습됐고 사고 현장에 구청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2차 사고를 막은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어요. 문화계에서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제자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남 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했는데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조정이라는 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절차인데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건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 표현이기도 해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 5도 낮아서 생각보다 꽤 쌀쌀했을 거예요. 낮부터는 맑아지긴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해요. 바깥 활동하실 때 마스크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해몽성이 이 흐름들을 매일 끊김없이 연결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